부영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대한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고 이곤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부영군의 옆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한 구총리는 이곤의 모습을 보며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이곤의 절망을 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비서에게 전 남편이 보낸 우편물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 우편물에 들어있는 것은 이림이 찍혀있는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을 보게 된 구총리는 이림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가게에 찾아왔었다는 엄마의 말과 계속해서 자신에게 배달오는 이상한 신문을 보면서 이림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림과 이상한 신문 사이에 뭔가 있을 거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며칠 후 이곤은 부영군이 목이 쫄려 사망했다는 것과 사망 직후 누군가 억지로 끼운 듯한 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망한 근위대 또한 날카로운 칼에 단번에 베었다는 부검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 말에 이 모든 만행은 이림이 저질렀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채게 되어 부하에게 부영군 경호팀 최근 일지를 모두 가져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허겁지겁 찾아온 비서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 이곤이 자주 출궁하여 황실이 텅 비어있다는 기사들이 돌고 있는 것이었죠. 자신이 자주 출궁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얘기할 사람은 구총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곤은 곧장 구총리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가를 내어 지금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한편 태을은 이곤을 기다리며 여느 때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걸려온 과학수사팀 동료의 전화를 받게 되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왜냐하면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이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필 그날 정전이 돼서 남아있는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것과 그날 네가 다녀간 후에 그렇게 됐으니 강압수사를 했는지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막 도착한 신재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얘기해주게 됩니다. 그 후 태을은 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재가 다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에 더불어 투지폰 하나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죠. 알고 보니 태을을 먼저 서로 보내고 잠시 약국에 들렀을 때 자신의 뒤를 밟고 있었던 이림의 부하를 만나 다투게 된 것이었고, 그 부하가 도망갈 때 남기고 간 투지폰 하나를 발견하여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재는 태일에게 철물점 살인사건과 아파트 살인사건의 공통점인 투지폰이 자신한테도 왔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태일은 복잡한 생각에 휩싸인 채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제국에서 보았던 구총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쫓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신분증 좀 확인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생김새는 똑같지만 구총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그냥 보내주게 되죠. 하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 때문에 그녀의 뒤를 쫓게 되고, 거기서 신고 온 신발은 버리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구두를 구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구총리와 똑같이 생겨 쫓았을 뿐 수상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와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더니 이내 쓰러지게 되죠. 그 시각 이곤은 비서에게 구총리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총리가 도착하고 싶은 어딘가가 있는 듯하니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을 한 뒤 부하가 가져온 부영군 경호팀 일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 부영군이 낮은 동네 어수서점이라는 곳에 들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던 그때 항상 자신에게 했던 말, 내 모든 생을 걸고 옮기는 걸음이 바로 운명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자신이 일지를 확인해 볼 걸 알고 일부러 들렸다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이곤은 부하에게 그 어수서점에 대해 알아보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날 이곤은 또 시간이 멈추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추는 시간을 계산하게 되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두 번째 멈췄던 시간 121초, 세 번째 멈췄던 시간 841초, 네 번째 961초, 다섯 번째 2209초.
멈추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가 멈추는 날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태율과 자신의 세계가 영원히 멈추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부하에게 어수서점의 주인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 주인의 사진을 건네받게 되죠. 그 주인은 바로 이림이 역모를 꾸밀 때 자신에게 총구를 들이밀었던 역적잔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을 찾아가 그자를 죽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깨에 있는 총상을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총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이자 또한 이림이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기절했던 태율은 누군가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주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태율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느 한 꼬마였고 그 아이는 태율의 손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며 적이 너무 많아서 균형을 잡는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태율은 얘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던 그때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꼬마와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뒤를 쳐다보게 되죠. 하지만 그 꼬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그냥 그곳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태율은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의 차를 빼앗게 되고 서울로 가기 위해 이정표를 찾던 도중 어느 한 이정표를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태율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루나를 잡아온 이림은 태율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너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데 한번 받아보겠냐고 얘기를 한 것이었죠. 그렇게 태율은 일단 살기 위해 이곤이 있는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몇 시간 후 이림은 이곤이 서점에 와서 자신의 부하를 죽였다는 소식과 태율을 놓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그녀와 맞바꿀 게 있으니 빨리 가서 잡으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시각 태율은 드디어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까지 가기에는 기름이 부족하여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군까지 걸어가려 하게 되죠. 그러나 수많은 이림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그냥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 뒤를 쳐다보게 되죠. 그 소리는 바로 이곤과 이곤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태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검을 빼들고 싸운 이곤의 손에 구출되게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